자, 이번에 이제 보실 현장은 여기 일산의 장항동에 보면 신원타운이라고, 여기는 마이너스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옵션은 단열, 방수, 그 다음에 전기 기본 배선, 그 다음에 뼈대, 그 다음에 석고 작업, 그렇게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인테리어는 이제 업체한테 맡겨갖고 이제 취향대로 이렇게 하라는 건데, 나 처음에 여기 4단지는 마이너스 옵션이라 그래가지고 전세대가 단 줄 알았어요. 대박 났겠는데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이너스 옵션이면 좀 개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비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뭐 20세대인가? 그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던 현장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벽 작업이랑 이제 기본 배선 작업들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했던 집이라서, 그리고 여기는 평수는 이제 24평형.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하나씩 둘러보도록 할게요. 현관으로 가시죠. 금액대 말 안 해주세요. 4천만 원대. 오케이. 네. 자, 여기 현관을 보면은 마이너스 옵션에 딱 들어오면 이 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집에 맞게끔 이제 설계를 한 건데, 현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장을 만들고, 만약에 나는 오른쪽에 벤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가 벽인 거겠죠. 여기다 벽을 만들어서 이쪽 안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을 좀 넓게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벤치가 필요해서 벤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벽등 같은 거 해놓은 거, 이거 손님이 사오신 건데, 그래서 현관 구조는 이제 이렇게 짜고, 슬라이드 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벽을 다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문을 만들고, 자, 여기다 팬트리를 짰어요. 그래서 공간은 이따가 여기 이제 장항 A5가 갈 건데, 거기는 여기가 팬트리가 아니고 세탁실이에요. 여기가 벽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주변에 벽이.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는 설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세탁실에 세탁기를 놓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을 따로 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팬트리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비교하기가 딱 좋은데, 옆 단지 A5를 할 때는 이걸 방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냥 원래가 하나로 되어 있었던 거를 지금처럼 나누면 방이 2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방을 2개로 나누기에는 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드레스룸을 짠 거죠. 근데 드레스룸 크기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샤시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최대가 여기인 거고, 여기는 사실 이걸 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하나로 해서 그냥 아이방으로 하나를 쓴 거고, 여기 드레스룸을 따로 짠 거죠. 옷수납이 모자르니까. 네,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방을 딱 오면 아이방이 있고, 일식 문 이거 하자예요, 하자. 이번에 붙박이장 한 건데, 왜 하자예요? 이게 페트거든요. 이게 페트인데, 페트 치고는 너무 때가 많이 꼈어. 네, 여기 보면 이거 다 떼잖아요.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이제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이제 붙박이 업체에서 다시 새 걸로 바꿔주기로 했죠.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거는. 여기도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쓰기에는 옷장에다가, 그다음 침대 하나, 이제 싱글에다가 조그만 책상 같은 거는 가능하겠지만은, 성인이 쓸 수 있는 방이라고 하면 붙박이가 빠져야 돼. 그래도 좁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 구성이 바뀌는 거니까, 단지 이것만 보고 이제 방이 작다 크다는 얘기는 못하죠. 누가 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성인이 쓰기에는 어쨌든 작아서 이 옆에를 같이 터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 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방의 크기예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구조 변경이 되어 있진 않고, 어떤 집은 여기를 붙박이를 쭉 짜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침대는 무조건 여기밖에는 못 오는 거니까, 이제 붙박이 수납이 모자르시는 분들은 드레스실부터 이제 수납장을 쭉 짜서 여기다 침대를 놓고 쓰시면 되는데, 좀 구조가 좀 이상하지. 이쁘진 않죠? 지금 있는 구조가 이쁘죠? 여기는 침대만 놓고, 그다음에 협탁 놓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실을 따로 짜고. 그래서 옷 수납의 양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변경해서 이제 설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실은 이게 보면 그 체크 무늬의 벽지가 있죠. 이게 이제 수입 벽지예요. 이제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는 수입 벽지 매장도 있었어요, 일산에. 그때는 진짜 수입 벽지 너무 유행하던 때라서 막 매장까지 막 차려서 가면 막 수입 벽지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패턴 벽지를 잘 안 하니까. 근데 패턴 벽지를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패턴이 있거나 어떤 모양이 없거나 그냥 무조건 민무늬여야 되고, 이게 인테리어는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은 게, 옛날에는 패턴 벽지 같은 거나 뭐 꽃무늬 벽지도 막 지겨워서 막 너무 지저분하다까지 느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안 하잖아요. 진짜 막 8, 9년 내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적정하게 포인트를 썼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여기저기 남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턴 벽지든 뭐 꽃벽지든 어떤 뭐 그런 좀 느낌 있는 벽지들은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보다, 요즘에 그런 거 누가 해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는 공간별로 맞는 곳이 있으면 이쁘게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패턴 벽지를 얘기를 하셔서 아싸 그러고 이제 빨리 골라갖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장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옷장을 놓고, 나머지 옷 모자르는 거 아까 이제 드레스실로 가겠죠. 여기 보면은 창문이 있어서 거울을 못 놓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여기다가 이제 따로 그냥 탁상 거울 같은 거를 놓고 이제 쓰시는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짜야 되는데 안 이쁘죠.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도 뭐 샷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여기는 그냥 신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실외기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 커요. 여기 이제 피난구가 있어요. 요즘 신축은 이렇게 이제 불이 나면은 옛날 아파트는 옆에 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요즘엔 그게 없고 저렇게 이제 피난식을 만들어요, 계단을. 네, 그래서 열어보진 않았지만은 요거는 이제 피난 계단이 여기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방에 있는 욕실이에요. 욕실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샤워부스, 샤워 공간이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평범한 구조인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여기가 샤시였어요, 이만큼이. 원래는 샤시가 이제 미석이 샤시가 여기 달려 있었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고 샤시가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를 여기까지 뺄 수도 없고, 샤시를 떼버리고 벽을 만들어서 터닝으로 바꿔주고, 이제 세탁기 들어가놓고 문이 활짝 안 열릴 것 같은 게 조금 간당간당하긴 한데, 문이 세탁기에 걸려도 이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터닝도어를 달아준 거고, 그래야 여기 옆에 벽을 만들었고 좀 안정감 있게 싱크대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작은 싱크대는 아니에요. 이제 식탁 같은 경우 좀 큰 거 쓰시는 분들은 아일랜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놓고, 여기 이제 원형 식탁에 조그만 거 놓고 그냥 쓰실 예정이라서 싱크대는 최대한 이제 뺄 수 있을 만큼 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신축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 요즘 신축도 그렇고, 우리 집 후드에 소화기가 달려있는데 싱크대를 바꿀 때 소화기를 안 달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불이 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화기를 안 달려 있으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밖에 안 해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설치하시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짜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립 샤워기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매립 샤워기 하나 달아드리고, 요즘에 하는 이제 포쉐린 계열 좀 깔끔 모던한 인테리어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요거 하나 설명드리면은, 요즘에 이거 욕조 옆에 자꾸 타일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타일 옆에 붙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턱을 없앴던 이유가 이 육가의 위치나 이 사이즈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얘 턱을 없애고 욕조 옆면에다 딱 붙여가지고 타일을 많이 붙였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여러 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 접수가 들어와요. 그게 당장이 아니라 몇 년 있다가. 욕조 들어갈 때 얘가 플라스틱 계열이나 세라믹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면은 텅텅텅텅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동이 얘가 이제 옆에 붙어있던 타일에 자꾸 데미지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일이 떨어지거나, 근데 타일이 안 떨어져도 약간 이제 매지라던가 이제 그 틈이 벌어져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턱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못 할 바에는, 만약 육가가 여기 있으면은 정확하게 걸려 있으면은 얘를 못 움직이니까 못 하거든요. 그렇게는 움직인다고 해도 좀 어려워요. 얘 바닥 높이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되는 집은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욕실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일단은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쌍용 플래티넘 4단 24평형을 이제 현장 한번 툭 둘러봤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원래 마이너스 옵션에 선택한 세대가 많으면은 이게 참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세대가 지금 많이 없어서 유용한 정보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현장은 이렇게 한번 봤고,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5단지 넘어가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위치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장은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갑시다. 빠이야.